자, 6강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품위처리 1강에서는 업체군을 등록하는 방법, 식품 속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농산물, 축산물의 경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일괄 등록하시고, 전처리 식품, 또 특별한 주문이 필요한 식품들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식품 상세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인 사항을 등록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식품 속성을 일괄 등록하시는 방법은 식품 코드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급식에 식품 정보 관리, 식품 정보 등록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조회 버튼 누르시고, 그럼 이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전체적인 식품 코드 수가 지금 토탈 9,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식품 분류를 통해서 일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정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식품의 대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농산물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식품 코드 중에 농산물로 분류된 것들이 쫙 뜰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10개씩 보이실 텐데 저는 여기 맨 밑에 보면 100개씩 보기라고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농산물은 보통 학교에서는 국산을 쓰고 그 다음에 상품 이상의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친환경을 쓰시는 분들은 친환경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일반을 쓰시면 일반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국산이고 상자 이상이고 일반이고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라면은 그냥 여기서 주요 속성을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농산물인 경우 공통사항은 여기서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근체를 두시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식품 목록들이 뜹니다. 여기에 지금 다양한 식품 코드들이 뜨는데 선생님들께서 맨 여기 윗줄에다가 여기가 일괄 등록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규격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그 학교에서 친환경을 쓴다. 그럼 친환경이라 선택하시고 원산지는 국산으로 쓴다. 원산지 지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품질 등급은 상품 이상이다. 그다음에 작업 지시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식재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안 하시고 작업 조리 용도도 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재료마다 이거는 너무 사양이 다릅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 뭐 일반 농산물이냐, 국산이냐, 그 다음에 상품 이상의 것이냐,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일괄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괄 적용을 눌러보려고 했더니 선택된 식품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토탈이 지금 151개예요. 이거를 100개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00개씩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를 전체를 체크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 여기다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일괄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에 모든 친환경 인증 정보의 친환경, 원산지는 국산, 그다음에 품질 등급 상등급 이상이라고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100개씩 보기였고 아까는 151개의 식품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머지 51개를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일괄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식품 코드의 일반적인
사항을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면 이 당근이 외국산인데 여기도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나중에 사용하시게 될 때 식재료 품위 작성에서 그 기존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 넘어가셔가지고 외국산으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일괄 적용을 했을 때 이미 지금 우리는 식단이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재료 품위 내역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괄 적용해서 저장을 한다고 해서 식재료 품위 작성에서 식품 속성이 이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대로 보이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식품의 일반적인 사항을 미리 등록하는 것은 요리를 등록하기 전에 그 식품 코드에 규격을 그때 처음에 식품 코드 가져와서 규격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작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다 등록을 해주시고 세부 주문 사항은 식재료 품위 작성에서 입력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보통 제 생각에는 농산물의 경우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축산물의 경우도 가능해요. 독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냉장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일괄 처리해서 일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식품 속성을 이 상세 버튼을 눌러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에 식품 코드를 가져와서 규격을 설정할 때 그 다음에 주요 식품 속성 일괄 등록 버튼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인 사항을 여기다가 싹 속성을 입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식품 코드를 보면은 이게 국산인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외국산이잖아요. 그것들은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외국산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쭉 이 식품 코드를 이렇게 봐 가시면서 요거는 사양이 원산지가 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일괄 등록되어 있는 이 국산 부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불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애초에 국산이라는 식품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불활성화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가 그냥 조선무라고 되어 있는 일반적인 식품 코드는 여기가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외국산이거나 전처리된 식품이거나 그런 것들은 이런 데서 바꿔주시고 또 여기다가 기타 요구사항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품 코드를 사용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코드는 애초에 국산이 세팅되어 있는 값에 이 코드를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외국산이라고 적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또 감사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볼 수 있는 그 EAT라는 곳에 전송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업체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국산이야 외국산이야 라고 이렇게 산으로 제가 식품 코드를 붙이기 귀찮아서 여기다가 기타 요구사항 외국산이라고 쓰면은 여기 공통식품 속성에 국산 상품 상급품 그 다음에 외국산 이렇게 같이 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거 업체가 봐도 이상하고 나중에 감사관이 봐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식품 코드를 사용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걸 쓰세요. 조선무 아니면 외무 이런 것들 뒤에 국산이나 외국산이 붙어 있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소고기, 채썰기. 근데 기타 요구사항에다가 불고기용 이렇게 써놓으면은 업체들이 전화 옵니다. 발주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심플한 코드를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공산품이 제일 어렵습니다. 공산품은 개개의 식품 코드마다 그 식품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 그다음에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식품 속성 등록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수산물에 같은 경우도
국산도 있지만 외국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괄 등록하는 거는 보다는 여기 상세에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국산만 쓰는 것들은 이렇게 애초부터 세팅된 이 식품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느 날 보면은 뭐 국산도 썼다가 수입산도 썼다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속성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식품 속성이 다 입력이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품위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업체군별로 조회해서 품위 처리를 하거든요. 자, 농산물의 경우는 사실 식단 작성에서 총량을 입력한 대로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품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기장 이런 잡곡류나 뭐 참깨 같은 경우는 1kg가 들어와서 다 쓰시는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들은 뭐 500g만 쓰시는 학교는 여기가 0.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납품받는 규격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kg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500g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른 날에 쓰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장이 4월 1일 날 1kg가 들어와서 500g이 나오면 다른 날의 기장을 주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 1로 놓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다시 기장을 쓰는데 거기도 0.5라고 돼 있으면 거기는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 작성 상세에서 총량을 수정한 대로 그대로 들어와도 되는 것들은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품위 처리해 주시고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날짜를 잘 계산해 보시면서 품위 수량을 조정하신 다음에 옆에 전체 체크하시고 품위 처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도 보통 키로 단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체크하시고 품위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산물도 식단 작성 상세에서 다 조정한 식품 총량이 그대로 발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체크하시고 품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공산품입니다. 자, 우리가 식단 작성 상세에서 사용할 양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뭐 미트볼도 뭐 10kg, 그 다음에 뭐 돈가스 뭐 12kg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양 그대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양념류예요. 양념류 제가 시금치 나물 무침 하는데 된장 1kg밖에 안 써서 식단 작성 상세에서 1이라고 썼지만 사실 된장의 규격은 10kg이기 때문에 여기 품위 수량에 10kg라고 변동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10kg가 매번 10kg라고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입고되는 날짜에만 10kg라고 변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보였던 시절에는 그냥 주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간으로 날짜를 설정을 한 다음에 된장이 4월 1일 날 10kg 들어오고 참기름은 얘가 500g 단위예요. 자, 0.5 바꿔주시고 청주도 0.3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발주를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격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선생님들이 처음에 학교 근무하실 때 가장 어려운 거는 각각 이런 공산품류 등의 규격을 좀 외워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갈릭 소스 2kg짜리 그냥 한 봉 들어오는 거 2kg로 그대로 되어 있고 굴소스가 2kg짜리이기 때문에 2kg 들어오고 정해 주시고 참기름이 4월 1일 날 바꿔볼게요. 기로가 들어왔는데 4월 2일 날은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두셔도 되고 0으로 바꿔 놓으셔도 됩니다.
이걸 두실 경우에는 전체 체크해서 품위 처리할 때 얘는 체크를 해준 다음에 품위 처리를 해야겠죠. 이게 아까 0.2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시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그때 이제 물건을 주문할 때는 얘는 빼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청주의 경우는 여기다 1.8이 들어왔어요. 4월 1일 날. 근데 얘가 남아서 이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0. 다음에 근데 이날 다 쓸 거예요. 이날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럼 1.8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햄도 식단 작성 상세에서 쓰실 만큼 양을 다 결정을 해 놓으셨겠죠?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햄, 어묵 이런 거, 소세지 이런 거 나눠 쓰지 않으니까요. 뭐 석식까지 있는 학교들은 뭐 조식에 쓰고 뭐 석식에 쓰고 뭐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겠지만은 저는 중식, 일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수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변하는 것들은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양념류 정도가 변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거 햄도 식단 작성 상세에서 1kg라고 해 놓으셨죠? 저는 이제 귀찮아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 규격대로 식단 작성 상세에서 세밀하게 조정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묵도 식단 작성 상세 1이라고 되어 있고 품위서에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체크하시고 여기 체크해서 품위를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를 주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품위 처리 눌러주세요. 그럼 아까 제가 보면은 품위 수량이 0인 식품이 삭제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아도 돼서 이 참기름을 0으로 바꿔놨잖아요. 이 식재료가 삭제된다는 겁니다. 1주치가 끝났어요. 다음에 2주차로 넘어갑니다. 날짜별로 쭉 정렬이 되어 있죠. 자, 미트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스파게티 소스도 뭐 규격품이 1kg짜리인데 그날 뭐 다 쓰실 거면은 1kg라고 쓰시면 되고 3kg라고 식단 작성에 설정해 놓으시면 그냥 그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참기름도 이날 그냥 월요일 날 2kg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2로 바꾸고 아니면 1kg만 쓸 거예요. 1kg 쓰고 안 들어와도 돼요. 저번 주에 재고가 많아서 이번 주에 안 들어와도 돼요. 월요일 날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럼 0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케찹도 큰 학교들은 뭐 3kg짜리 그냥 한 방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규모 학교는 이걸 몇 날 며칠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kg는 들어오지만 아마 남을 거면은 그 다음 주나 그 주에 여기 케찹이 또 있네요. 자, 3kg는 들어오는데 아까 얘가 1.1이었나 그랬죠? 1.1 쓰고 이날도 1.1 써요. 그러면은 얘날 그냥 하루에 3kg 들어오고 이날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후추는 한번 들어오면 꽤 오래 쓰기 때문에 재고가 있나 보시고 없으면은 시키고 있으면은 안 시키면 됩니다. 없어서 저는 여기 후추가 450g짜리이기 때문에 0.45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미트볼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스파게티 소스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케찹 이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날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후추 한 번 시키면 오래 쓰기 때문에 이날 안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굴소스 2kg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규격이 2kg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참깨. 자, 이번 주에는 참깨가 없었어요. 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쓰시고, 이번 주에 참깨가 남았어요. 참깨가 남았어요. 그럼 0으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4월 9일날 참깨 코드가 지금 2개가 있어요. 보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가 식단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받은 레시피도 있고, 내가 등록한 레시피도 있는데, 선생님도 저번에 보셨지만 식품 코드 하나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참깨 식품 코드를 갖다 썼는지 깐 참깨 식품 코드를 갖다 썼는지 기억을 일일이 못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레시피를 받으면 그 사람이 쓰는 식품 코드가 있고
또 내가 쓰는 식품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충돼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 코드에다가 들어올 양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 코드는 요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1로 바꿔놨습니다. 소세지 그냥 그대로 쓰겠죠. 저는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지만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요걸 정수 처리를 다 해놓으셨겠죠. 자, 케찹 이날 3kg 들어왔는데 이날 다 쓸 것 같아. 그럼 이날은 들어와야겠죠. 3kg. 푸실리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는 것들입니다. 후추 저번 주에 들어왔는데 아마 2주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날 들어와야 될 양들, 들어와야 될 물품을 여기 수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품위 처리, 그 다음에 아까 0으로 만든 거는 삭제되고 실행하시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간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공산품의 경우는 따로 빼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넉넉히 양념을 매일매일 입고시켜도 됩니다. 모자라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5월에 계약하실 때 몇 개 좀 빼고 주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체군별로 품위 수량을 다 조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기 빠진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업체 미등록된 건데 혹시 빠진 거 있나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품위가 이거 사겠다는 거잖아요. 진행 상태 여기 보시고 품위가 미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전체로 놨지만 업체군별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은 초보니까. 자, 그 다음에 농산물은 없네요. 자, 농산품 없네요. 그 다음에 축산물 없고요. 축산물 없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공산품의 경우는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식재료 코드가 삭제되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다음에 체크 해제만 해서 품위 처리하신 경우는 이렇게 미처리 하시면 품목들이 뜨거든요. 그죠? 이렇게 품목들이 뜰 거예요. 이거 0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식재료는 삭제되지 않고 그냥 얘를 체크 해제하시고 품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가 돼요.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나오는 품목들이 쫙 뜹니다. 그거를 쫙 한번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보세요. 이거 시켜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체크를 안 하고 품위 처리를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품위 처리 안 하고 전송하면 계약이 안 된다고 했죠. 네, 되게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업체군별로 품위 미처리를 조회하신 다음에 정말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괜찮지만 까먹고 체크하지 않고 품위를 미처리한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품위 처리까지 다 끝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볼게요.